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일공짜 공약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라는 말을 또한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놀랍기도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이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는 온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니 그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는 발언을 한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정부가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무상보육에 돌리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니 공약을 만들 당시에는 어디 외국에라도 나가 계셨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자탄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거기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 사회적 압박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삼포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지 않고 출산과 보육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국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 줄이기의 혈안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또한 새누리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중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내용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의혹으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간 검찰의 삼성 봐주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조아무개 삼성 일반노조 부위원장이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노조 성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정녕 어찌 보면 삼성 재벌 권력의 본무대리인을 자처하며 법 질서를 왜곡하고 또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다가 이제는 재벌의 법무대리인이라는 오명까지 더해진 부끄러운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골적인 삼성재벌 감싸기 중단하시고요.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삼성그룹도 전근대적인 문호조 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검찰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 그리고
윤희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형사였던 여투 대회의 광고비를 명목으로 STX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그해 12월에 STX 엔진은 735억 원에 달하는 해군 고속함 디젤 엔진 사업 등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은 검찰이 이미 4년 전이죠. 2011년에도 정씨 부자를 똑같은 혐의로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11년 정 전 총장을 수사했습니다만 당시 정부가 임명한 해군 참모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지 사건을 덮었습니다. 덮어주기까지 하다니 참 친절한 검찰입니다. 방산 비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검찰이 이렇게 덮었던 사건을 마치 새로운 사건인 양 수사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검찰이 당시에 엄정하게 군 비리를 수사했다면 지금 같은 방산비리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리를 이렇게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검찰의 행태가 방산비리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방산비리의 거악을 찾는 대신에 이렇게 낡은 캐비넷에서 오랜 서류처를 다시 꺼내서 만지작거리기만 한다면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해 드립니다. 네,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서 제2 롯데월드 안에 입점한 상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의 진동 사건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개장 당시에 10만여 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가 4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매장은 그나마 계약 조건이 좀 나은 편이라 지속적인 항의 끝에 비싼 임대료를 일부 감면받았습니다만 중소형 매장은 다시 하겠습니다. 대형 매장은 그나마 계약 조건이 나은 편이라 지속적인 항의 끝에 비싼 임대료를 일부 감면받았습니다만 중소형 매장은 감면 가능 조항조차 몰라서 그 피해가 더욱더 크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롯데는 남일인 듯 뒷짐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여론전을 펼 때는 입점한 매장들의 피해가 크다라고 전면적으로 내세우더니 정작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 문제로 상가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는 이렇듯 무책임한 갑질 행태를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롯데만 살고 입점 상가는 죽는 것이 아닌 롯데도 살고 입점 상가도 사는 공생방안,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가부의 횡포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한 처지로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야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인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발탁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국민께 분명하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은 그야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입니다. 더욱이 수첩 인사와 비선 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잘못된 인사 행태를 고집하는 것도 역시 답답합니다. 공석이 되어 있는 민정비서관직에도 현직 검사 출신이 또다시 발탁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는데 대통령의 이렇듯이
고집 인사가 잘못된 고집 인사가 계속된다면 그만큼 국민은 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